전파 가능성이 있었으면은 모욕죄를 인정할 것이고, 없었다고 판단이 되면은 모욕죄를 부정할 것이고, 그렇게 판사가 나중에 그렇게 저기 한다는 거죠. 신중하게 고의를 인정해야 되고, 특히 발언은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여부가 있어서, 이건 적극적 사정이 아니고 소극적 사정이죠. 네. 또 뭐 단어 하나 바꿔, 객관식은 약간 이런 식이 많죠. 이렇게 국가직 이런 것들은 이렇게 뭐 문맥 자체를 막 중간중간에 바꿔가지고 문맥을 틀어버리는, 뭐 법무사 시험이나 약간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운 시험들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아예 문맥을 바꿔서 판례 내용을 아예 완전히 그냥 틀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이런 국가직 시험들은 이렇게 단어만 진짜 소극적에서 적극적, 단어 중에서도 여기 앞에 부정이냐 긍정이냐처럼 이렇게 부가 들어가거나, 아까 부작이 그 저기 나왔을 때 부 들어가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단어도 아니고 글자 하나 바꾸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건 소극적 사정이죠. 네.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실제로 만약 전파가 안 되었으면 당연히 감형을 해주던지 죄를 무죄로 하던지 약간 그런 걸 고려를 해야겠죠. 전파 가능성이 없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한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판사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전파 가능성이 있었겠다 없겠다 나중에 이렇게 판단을 하긴 하는데, 그게 실제로 진짜 전파가 안 되었으면은 당연히 그런 것도 고려를 하긴 해야겠죠. 다만 이걸 적극적 사정으로 고려를 하는 건 아니고, 적극적 사정으로 고려를 한다는 거는 실제로 전파가 되었으면은 유죄, 실제로 전파가 안 되었으면 무죄, 뭐 이런 식으로 이거 한다는 건데,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 다만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는 하겠다, 참작은 하겠다 이겁니다. 적극적 사정으로 고려가 아니죠. 이것도 뭐 모욕죄 나오면 늘상 나오는 논점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니까 강론이 오히려 쉬워요. 강론은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은 강론은 진짜 쉽습니다. 네. 다만 이제 워낙 막 그 옛날 판례 이렇게 부수 논점 막 이렇게 갖고 오면은 이제 막 모르는 판례 뜨면 그럴 땐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어지간하면 이제 강론은 다 해결이 되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강론 먼저, 형법은 항상 강론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라인이 끝나고 나면은 그 강론을 풀다 보면은 강론 판례에서 예를 들면 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이런 식으로 이제 총론의 논점들이 뭐 오상방위 이런 총론 논점들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그 접근이 더 이렇게 이제 풍부해지고 접근이 더 용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씩 총론을 이제 이렇게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법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시작하자마자 경합범부터 붙들고 있다? 이러면 이제 그쵸. 이런 건 나중에 하는 주제입니다. 이런 주제가 안 중요해가지고 처음에 하지 말라는 게, 건너뛰라는 게 아니고, 형법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끝나고 나면 한 바퀴 돌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처음부터 이런 주제 하면 안 돼요. 뭐 형사소송법 시작하자마자 전문 증거 붙들고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를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고 순차가 다 있죠. 그래서 경합범, 전문증거 이런 것들은 한 바퀴 돌고, 증거법 이런 것들은 한 바퀴 돌고 나서, 형법 한 바퀴 돌고, 형사소송법 한 바퀴 돌고, 다 한 바퀴 좀 돌고,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조금 이렇게 이제 구분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나씩 교수 저도 보고, 처음부터 교수 저 보면 안 돼요. 처음에는 학원 수험서로 학원 강의 들으면서 수험서 따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공부하세요. 심플하게. 막 버리면서 이렇게 대충 공부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버리면서 공부하세요. 모든 이 그 공부들은 그 반복 누적으로 살을 붙여나가는 겁니다. 쌓아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뼈대도 만들고 거기다 찰흙도 한꺼번에 다 그냥 갖다 때려 박으면은 무너집니다. 흘러내려요. 찰흙들이. 이게 딱 붙어있질 않고 다 흘러내리죠. 떨어지고 뚝뚝 떨어지고. 잘못하면은 뼈대까지 그 찰흙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뼈대가 아직 굳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찰흙을 자꾸 갖다 앵겨 붙이면은 뼈까지 휘죠. 무너져 내리죠. 뼈대부터 확실하게 세워놓고 거기다가 뼈가 확실히 이제 굳고 나면은 거기다가 이제 찰흙도 조금씩, 얼굴도 붙이고 몸통도 붙이고 팔도 붙이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굳히고 말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덧붙이고 해서 무게를 봐가면서 이렇게 붙여나가야 그 모양을, 형태를 유지를 하죠.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어려운 개념들을 하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전제를 해서 합당한가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설이 길죠? 이제 혓바닥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는 얘를 옹호하기 위해서, 혹은 그 어떤 이제 그 재판부가 어떤 확실한 한 방향을 가지고 이 범죄자를 옹호해줘서 무죄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비난을 해서 유죄로 만들든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지금 썰이 길어요. 딱 봐도. 이러면은 지금 죄가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이런 불과하다, 이런 표현들 자체가 부분적으로 다소, 네, 약간이란 뜻이죠. 이걸 단어를 바꾸면 약간, 예, 조금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거다. 약간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거다.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찔끔찔끔 했다 이거죠. 근데 뭘 이거를 이렇게까지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다. 조각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썰을 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거 옳지 않은 거 찾는 건데? 네, 맞잖아요. 3번 뚫고 4번. 그래서 이건 맞는 겁니다. 이렇게 썰을 길게 풀고 있죠. 지금 이렇게 요 정도에 불과하면은 그 결론이 뭐라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무죄라고. 네, 죄가 될 정도는 아니겠다. 위법성이 조각되겠다. 네, 라는 얘기였습니다. 모욕 1번, 2번이 같은 판례였어요. 네, 2023년도 판례고 사회적 평가. 이거는 그냥 일반론이죠. 네, 뭐 지금 2023년도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고, 네, 그냥 계속 과거부터 있던 판례입니다. 일반론이죠.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 사회적 평가, 모욕죄가 떴다? 그러면은 뭐 조문 당연히 찾아야 되고, 네, 이런 단어들이 현출이 돼야죠. 답안지에. 다소 무례한 방법, 다소 해악적인 방법, 네, 유튜브 개사진, 네, 그냥 판례들이 마구 떠올라야 돼요. 그냥. 네. 모욕적 수단에 뭐 제한이 없고, 언어적 수단, 비언어, 시각적 다 가능하다. 네, 그리고 정도도 다 동일하다. 비교할 차이가 없다. 판례였습니다. 3번 정답 질문. 최신 판례에서 갖고 왔네요. 2024년도 올해 판례예요. 관하여도, 예, 모욕죄나 명예훼손이나 공연성, 전파 가능성 똑같죠. 네. 더라도 계속 소수의 사람에게 했더라도 그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은, 네, 당연히 인정되죠. 유죄가 인정되죠. 다만 이거는 범죄 성립을 저기하는 그거기 때문에, 네, 구성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사는 엄격한 엄증이다. 네, 자유로운 증명 아니고 엄격한 증명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이거의 여부에 따라서 죄가 유죄냐 무죄냐가 갈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죠. 엄격하게 증명해야죠. 범죄의 성립은 검사가 증명해야 되고요.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늘상 나오는 거고, 모진 경우에도 증명이 있어야 된다. 한편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네. 요거 판례 중간에서 이렇게 슬쩍 띄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겠다. 그 다음 4번 2020년 다 최신 판례인가요? 네. 어떤 글이 목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추주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이렇게 해서 불과하다. 그러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겠다. 네. 다소 걔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다소 해악적인